자, 오늘 세 번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하는 간단한 법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음을 결정한다 이퀄 확신을 갖는다. 두 번째,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한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한다. 네. 오늘은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한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고 평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파악을 할 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안 됐어. 상황이 변했는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일도 똑같거나 그저 열심히 한다고 변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달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늘어지고 또 시대가 또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포기하지 말고 평가하고 재실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딱 한 편의 아주 재미난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때는 1900년대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대. 남극 탐험대 모집 광고를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거는 사실은 뒤에 회자된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준 사람들이 많아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For hazardous journey, 위험한 여행, 낮은 임금, 혹독한 추위, 지속적인 위험, 안전한 귀환은 보장 못함, 단 성공할 경우 명예와 인정. 이렇게 신문에 냈대요. 그런데 그 신문을 찾아도 찾아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마케팅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1914년 8월에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은 27명의 대원을 뽑고, 이런 광고를 해서 뽑고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납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 전에 뭐 아문센, 우리가 들었던 얘기, 그분들은 남극을 탐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남극을 대륙 횡단하는 거예요. 자, 대륙 횡단은 보시면 이게 남극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웨들해라고 했어요. 웨들해 내려서 이게 서쪽이고 사실은 이게 약간 동쪽이에요. 웨들해 내려서 횡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세시, 로세해에 오기로 이렇게 결정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1914년 8월에 떠납니다. 이 떠나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면접을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몰래 자기 친구는 됐고, 그래서 그냥 선실에 숨어 있어요. 선실에 숨어서 배가 떠난 후에 발각이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쉐클턴과 함께 28명의 대원이 남극 대륙 횡단에 나갑니다. 이때 배의 이름은 뭐라고 써있죠? 인듀어런스. 인듀어런스는 뭐지, 한국어? 지구력. 인내, 지구력. 야, 역시 직업적으로 지구력이라는 게 먼저 나오네요. 인내예요. 배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튼튼했던 배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극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국가별 남극 기지 위치도가 이렇게 있고 세종, 과학과 장보고 위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로스에까지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횡단을 하려고 했는데 항해를 이제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1915 1월 18일 부빙,
부빙이 뭐죠? 떠다니는 빙산, 얼음. 얼음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버리고 맙니다. 황당하죠. 14년 8월에 이제 출발을 해서 불과 이게 한 140km인가를 앞두고 부빙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갇혔고요. 그래서 이 부빙을 갇히고 인듀어런스를 이제 배를 포기를 합니다. 언제냐? 10월 27일 날 배를 포기를 하고, 포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빙 위에 뭔가 캠프를 차렸겠죠. 캠프를 차리고 15년 11월 21일 날 인듀어런스 5가 침몰합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사진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남극 대륙 횡단을 하기 전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권, 이 모든 여행에 대한 판권을 팔고 미리 돈을 땡겨 쓴 거예요. 그래서 사진사도 데려가고 그 사진사가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부빙 위에 페이션트 캠프라는 그런 풀을 만들어요. 이름도 멋지잖아요. 또 페이션스예요. 페이션스가 인내죠. 지구력, 참 오래 견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떠다니다가 얼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부빙을 탈출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1916년 4월 9일에 배 3척, 조그만한 배 3척을 이렇게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냐? 엘리펀트 섬이라는 곳에 가요. 섬에 지금 도착을 하는 것이 이렇게 떠 있고요. 쭉 생활을 또 해요.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구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16년 4월 24일에 배를 보강을 해서 제임스 커도우라는 이름을 짓고, 원래 커도우가 있었는데 제임스 커도우였는데 커도우를 보강을 해서 6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 6명의 쉐이클턴을 비롯한 5명의 사람이 타고 배를 타고 정말로 떠나요.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떠납니다. 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무엇이 있냐? 기지가 있어요. 남극 기지가, 다른 나라에서 개척한 남극 기지. 그때 맥클린이라는 그 단원이 썼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그답지 않은 모습이다. 즉 쉐이클턴의 모습, 계속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시 못했을 때 다시 재설정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5월 10일 날 사우스 조지아 섬에 6명이 도착을 합니다. 문제는 기지까지 산을 넘어서 직선거리로 가면 35km거든요. 배로는 돌아가면 250km가 돼요. 그래서 5월 16일에 몸을 추스리고 3일간의 비상식량과 비스켓 그리고 양말 3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협곡이 크게 4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협곡을 갑니다. 2시간 만에 고도 300m 지점에 도착을 했고, 정상에서 호수를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산이 아니라 눈 덮인 빙하위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5월 17일 또 이번에는 2번째 협곡을 등반을 합니다. 이번에도 산맥과 빙하를 지나서 자기네가 또 빙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와서 그날 3번째 협곡, 해발 1000m 되는 곳을 도전을 합니다. 또 이번에도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북쪽에 있는 마지막 협곡을 도전을 하는데요. 정상에서 비탈길을 따라서 썰매 타듯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에 자정의 빙하 위에 서 있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다른 협곡이 아니라 봉우리를 선택을 하고 올라가니까 저기 먼 20km 밑에 떨어진 곳에
스트롬리스 기지가 발견이 됐고, 저게 정말로 기지가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을 언제 하냐? 6시 반에 확인을 하는데요. 기지에서 6시 반, 그리고 7시에 기상나팔을 분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고 아침 6시 반에 확신을 하고 다시 그때부터 27시간 동안 험한 길을 걸어서 절벽 아래로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18일 오후 3시에 기지에 도착합니다. 진짜 멋지지 않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6명이 이제 구조대원들이 왔죠. 그래서 남아있는 엘리펀트 섬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출을 하러 가죠. 배를 수배를 하고요. 영국에서도 수배를 해서 다른 나라 배를 타고 가는데 1916년 8월 10일 30일 수요일 기적의 날이에요. 셰킬턴이 배를 타고 오면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나. 그래서 쫙 쌍안경을 보고 관찰을 합니다. 해안에 막 손을 흔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22명 다 살아있다. 엘리펀트 섬에서 수술도 하고 한 사람은 다리가 썩어서 수술도 하고 뭐 이래서 어쨌든 22명 셰클턴과 함께 28명의 대원이 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성공보다 위대한 실패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오늘날의 리더십, 그리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인듀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의 전형이고 공정성과 솔선수범에 대해서 많이 책에서도 그렇고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결정하고 확신을 갖고요. 두 번째, 냉정한 현실을 파악을 하고, 세 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다시 사이클을 돌려서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성공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